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법 합격단 24회 전 분야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24번을 했네요. 24번. 400문제, 480문제, 500문제. 그러면 이제 이 500문제 가까운 문제를 두세 번만 반복하면 거의 시험장에서 60점 남는 거는 기본으로 될 텐데 반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버릴 문제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오늘은 전 분야 문제. 요게 오늘 문제는 여러분요, 최근에 나오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법하고 중복되는 것, 그걸 시험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평가사 시험 나온 거거든요.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죠. 환경기초시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류 저장 설비는 공동구, 시장과 더불어서 유통공급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방장치 등은 환경기초,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기반시설 종류 소리내서 읽으면서 두세 번 정리를 해 놓으셔요. 쉬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여태까지 우리가 광역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 요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 시험에 나올 때 제가 꼭 오늘 정리를 할게요. 포인트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니 절차니 그건 안 틀릴 거예요 아마. 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타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관할의 시장 운수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자, 이럴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거나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기본계획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저놈 안 짜도 됩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여러분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계획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예외로 짠다 그러면 틀려요. 꼭 명심하셔요. 자, 하나, 둘. 그 다음 3특1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네 사람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틀려요. 3특1광, 얘들은 승인 안 받아. 그 다음에 일반 시장 군수가 짰다,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누구한테 가냐? 도지사한테 가서, 관할 도지사.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짜면 국토교통부도 아니고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승인 전 협의심의 거치고 기본계획 짜려면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이건 다 똑같아요. 광역하고 똑같아요. 요 세 개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특별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옳은 건데, 참, 시장 운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습니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부하라.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 포함되는 건 맞는데, 얘는 우리 머릿속에 암기되질 않아요. 기본계획 그 내용을 외울 수 없거든요. 그럼 답을 어떻게 찾냐? 자, 3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나, 둘 틀린 거 찾아나고,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 받지요. 수립 변경할 때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지사에게 승인,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시장 운수는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다. 감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할 수 있을까?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 예로 찾는 거예요. 문제 스킬이에요, 스킬. 전부 다 알아야 푼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다음 달 시험장 가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 2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숫자, 날짜 강조할 때 반복해서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답 찾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2번. 3번 문제, 용도지구 안에 건축제한. 이 용도지구 안에 건축제한 나오면 집단취락지구 안에 개특법 적용한다는 사실하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정해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만 잘 알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거든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만 짓는데 농업용 창고 지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령에 따르면 단독주택 허용한다. 일종 건생은 전부 되고, 이종 건생은 휴게음식, 일반 음식점 제외하고, 단란 안마시설도 제외한 나머지는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동식물 관련 시설,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 시설에 넣어서 교정하고, 방발이, 그래서 동식물 관련 시설, 운동시설, 농업용 등의 창고 시설,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다음 방송통신 발전, 방발이, 그래서 이거 4층 이하 가능합니다. 4번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보호지구다 다 조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가장 쉬운 문제다. 틀린 거 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제 시험 나온 거. 매수 의무자가 시설부지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다. 이때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산다 해놓고 2년 가도록 안 산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하고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한단 말이에요. 자, 2종 건생 중에 2종 건생이라도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그 밖에 시설하면 다 틀려요. 자, 1종 건생이 치과의원 1종 건생이지만 4층짜리는 안 되죠. 연립주택 3층인데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고, 동물병원 얘는 2종 건생 3층짜리 가능하다. 2층짜리 노래연습장은 안 되잖아. 2종이라도 생활 숙박시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은 2종 건생이지만 3층 이하니까 가능하지.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못 짓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바로 이걸 묻는구나 하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 안 나오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 대상. 옳은 것은 우리가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 정택이 10년,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곳, 녹지지역으로 묶었다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인 곳,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바로 의무 대상이거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건 의무 대상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도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다. 이놈이다. 이놈이 의무 대상이에요. 녹지지역이 3종 일반으로 바뀌려면 30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10년 경과해서. 그래서 정택이 10년.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얘가 빨리 떠올라야 돼요. 공법은 실전에 가서 여러 번 읽으면서 풀 시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분 내에 풀어버려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옳은 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옳은 것은 항상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이라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건축법에서조차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데 뭐 들라고 개발행위 허가 받을까요? 그렇죠? 얘가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것을 본다. 아니, 형질 변경 다른 건 다 의지해줘도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는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의지해주지 않아. 따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자, 조성이 다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저 조성할 때 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고, 요거는 5번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는 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을 때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걸 신경 쓰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2번. 7번 문제, 개발구역에, 자, 지금부터는 2장 도시개발법이죠. 개발구역에 지정에 제한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개발구역의 지정에 제한을 할 때는 시군구 찾아갑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 조합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소유자 기타 민간업자들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서 가야 된다는 것. 제한서 들어가면 1개월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45일이 아니에요. 1개월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1개월 더 연장 통보할 수 있다는 것. 요 4번이 45일 플러스 30일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요게 들어가고, 한 달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한 달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다. 틀린 거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조합은 아직 탄생도 안 했으니까 나머지 시행자가 시군구에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국가계획 밀집한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민간업자가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꼭 얻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들어오면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입안의 제한하고 똑같습니다. 40일, 30일은 국토법 내용입니다. 이거는 1개월, 1개월. 그 다음 8번에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이제 그대로 나온 건데, 누가 토지 등을 수용을 할까요? 지정권자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수용하죠. 협의 매입이 안 되면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옳은 거.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 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이거 작년 문제인가 기출문제네요. 아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나 법률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수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국가에 공급될 원형지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전체 2분의 2 조성한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8번 문제가 수용할 때.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지금쯤 토지 부담률을 꼭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공용지 제공하는 토지 부담률은 공식부터 외우셔야 돼요. 50% 넘지 마라. 단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50%면서 60%까지 할 수 있고,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는 것. 토지부담료를 정하려면 항상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이 분자로 가고, 공통으로 시행자가 가진 땅 또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용지, 이걸 빼주는 거야. 그럼 요 공식 나와요.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전체 면적, 보류지 면적. 그래서 환지계획의 전체 면적이 120만이고 보류지 면적이 60만이다. 그런데 이건 왜 줬을까? 실제 시험 나온 거지 않습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헛수를 주는 거예요. 헛수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용지,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20만이다. 20만 빼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만 분의 40만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그러니까 40% 적용. 50%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틀리고요. 정답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분모, 보류지가 분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가진 땅을 공통으로 뺀다. 두세 번 연습하셔야 돼요. 나오면 조금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분모, 분자 나오면 이게 몇 프로냐 정 계산하기 이게 지금 딱 떨어지게 나왔지. 만약에 뭐 85만 그 다음에 35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밑에 수에다가 만약에 80만, 85만이 이렇게 나오면 뭐 여기 주어진 수가 있어요. 뭐 35%, 45% 이렇게 나오면 0.45 곱해서 이 값 나오면 45%고 0.35를 곱해서 나오면 35%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냐 이것처럼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면 괜찮은데 막 숫자가 막 복잡하게 뭐 막 나오면 분모에다가 0.45를 곱하고 0.4를 곱하고 0.35를 곱하고 그리고 이 분자값이 나오면 45%고 40%고 35%라는 얘기예요. 전자계산 꺼내서. 이런 문제는 거의 뭐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풀죠. 그래서 40%가 답이 됩니다. 토지부담률 공식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정비기본계획. 자, 이거 건자 나온 시험인데 봐요.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못 외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자 봐요. 누가 짜냐. 당연히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리고 요거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짜는데 50만 넘는 대도시급에서만 짠다는 것.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짜면 되고 이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 얘 짤 때 주민공람. 자, 이거 주민공람 며칠 이상 할까요? 14일 이상. 14일 이상. 그러면 이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묻는데 봐봐요. 얘네들 지자체에서 짜잖아. 지자체. 그런데 국가의 정책 방향이 왜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녹지 조경에 관한 환경계획, 광역적 재정비, 건폐용지의 밀도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못 외워도 그동안 공부한 그 캐리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찍을 때 국가의 정책 방향은 여기서 할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이 답이에요. 자, 11번. 요게 제가 수업 시간에 정비구역이 지정하기 전에 예정지만 지정해도 비경제적 건축행위 이런 것들 투기 수요 막으려고 한 3년 정도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지.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 수요 조만간 철거할 거니까 투기 수요 지분 쪼개는 거 유입 막기 위해서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내 기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일정 행위를 제한하는데 올바른 것은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토지 분할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제한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건물 짓는 거예요. 조만간 철거할 건데 왜 지어? 왜? 비경제적 건축행위 아니냐. 그 다음 투기, 지분 쪼개기 이 두 가지를
미리 한 3년간 제한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리엇, 정답 3번. 자, 얘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되고요. 12번, 관리처분. 이게 왜 관리처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실수를 막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선 때에는 종전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선 날까지,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종전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없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괜찮다, 이렇게. 1번 틀렸죠.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에는 대지의 지분, 입체 환지처럼 할 수도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자, 3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우수 등 인가받고 변경할 때 신고한다고. 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는 문장 엄청 열심히 외웠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이건 변경, 중지, 폐지 똑같이 인가받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 기준으로 짤까요? 분양 설계.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사업시행 인가고 시간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계 짠다는 것.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심할 점은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정할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해놓고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하고. 자, 이때 전원 동의 얻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용도 바르게 된 것, 이런 거 뭐 나와주면 감사하죠. 500 미만의 종교 집회장은 2종 건세, 500 이상이 종교시설. 틀렸죠. 바르게 된 걸 고르니까.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은, 접근은, 조사는 1종 건세. 틀렸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50이 안 되는 것, 노래연습장 2종. 고물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사람 봉환당, 이런 것들은 묘지 관련 시설. 따라서 정답은 4번. 틀린 거 다 찾을 줄 알아야 돼요. 14번.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시험에 이제 이대로 나온 거죠. 이거 평가사 시험에서. 내력벽을 30 이상 수선 변경한다. 대수선 맞죠? 기둥을 정설 해체하고 또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 대수선 맞죠? 마감 재료 정설 해체하는 것은 규정된 바 없죠. 다가구 주택에, 다세대 주택에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 낯설은 거 하나 찾으면 된다. 이놈이 틀렸다. 15번에 건축허가 등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우리가 이거 하나는 명심하셔야 돼요. 허가권자가 누구냐?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직접 가요.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됩니다만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얘들한테 직접 가지 구청장한테 안 간다는 것. 그 외에는 구청장한테 가요. 시군구.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 아니냐? 도지사 절대 없어요. 사전 승인. 특별시, 광시 외의 시장 운수가 21층 이상 허가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허가할 때, 그 밖에 나머지 2개 더 있고요. 그럴 때 허가 전에 도지사 만나서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지, 그러면 기업처럼
21층 10만 넘어가면 시도지사, 도지사는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다. 그러면 맞지만은. 그 다음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허가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년 정도 제한하죠. 연장 1년 가능하고요. 맞다. 허가권자는 위락, 숙박, 시설, 이 두 놈. 위락, 시설하고 숙박.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심의 거쳐야죠. 그래서 기억하고 뒤것이 틀렸네요. 기억하고 뒤것.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이내로 하고 신고 대상도 마찬가지 3년.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 청장은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 알려줍니다. 왜? 연장 허가 신청할래 말래 판단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 국가지자체는 허가나 신고에 의한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 미리, 자,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해요. 협의, 허가권자하고. 그러면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허가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2개. 자, 이 정도 문제에서 틀린 게 보였다. 답 찾았다.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16번. 야,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본 문제죠, 이거는. 갑은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짜리. 연면적 합계 90이니까 100 이하네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죠. 건축기재 위반되는 것은 뭐냐? 갑은 건축을 해서 신고했다. 그렇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그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공개공지 확보 안 했다. 왜냐? 자, 여러분,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설치할까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200 그러면 안 돼요. 자,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얘네들을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일준상준 안에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의자들 설치하거나 피로티 구조를 해도 괜찮아요. 설치하면 건축물 지을 때 높이나 용적률 1.2배 완화될 수 있다 하고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공개공지 설치할 대상도 아니지요. 그래서 전혀 문제없다.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3m, 2m 이상 접하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5번은 갑의 건축물에 창문 열었을 때, 자, 4m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었을 때 건축선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얘가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주택조합. 옳지 않은 것, 지역, 직장, 리모델 나옵니다. 야, 우리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놈은 주택을 건설을 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기존에 집 복리시설 가진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이라고 하죠. 임차인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원 되려면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몇 개월 거주 필요 없고요. 지역 직장하고 달라가지고 동의를 해야지. 동의. 그래서 한 동만 하기를 위한 조합 만들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단지 전체 해야 되겠다. 그럼 동별은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얻어서 조합 만들고 75%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나와버렸어요. 자, 지역주택조합 만들려면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요. 리모델은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결혼이 발생하여 추문할 때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꼭 외우셔야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산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원래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시군구 신고하고요. 조합원 모집한다고 신고하고 그 신고 필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공개 모집하는데 결혼이 생겨서 추가 모집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18번.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우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할 때 뭐 대지에 부기 등기해놔라. 건설된 주택에 부기 등기하고 저당권 기타 등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당권도 하지 말아라.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그래서 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주택조합이라면 주택조합이 집을 짓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공사 다 지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에 저당권 이것저것 물론 등기대 임차권도 포함합니다.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한다고 승인 신청할 때 대지에 부기 등기 걸어놔야 되잖아요.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에 대한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 등기는 보존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다 지어서 소유권 이전 신청 가능한 날, 즉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 사이에 조성된 땅과 지어진 주택을 매매 정리 등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담보 설정에 저당권 설정하거나 등등 처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A 주택조합이 2018년 9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9월 17일 날 승인받았다면 기억에 해당하는 요것은 입주자 모집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9월 3일 날. 요때부터 9월 3일부터. 보통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9월 3일. 이때부터 저당권 기타 등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60일까지 60이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려고 계속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같은 박스를. 그 다음에 디귿에는 요 디귿 저당권 기타 등기하지 마시오 할 때 등기된 임차권도 포함해서 금지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이고 아니고 입주 가능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 예정자를 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한 날이 아니고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입니다.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그런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4번 틀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A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옳지 않은 것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당첨이 돼서 아파트 당첨됐을 때 그 당첨된 분양권의 지위, 입주자 지위를 전배를 못해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거 최근 문제인데 이게요. 중개사 말고 딴 데서 나온 거. 자, 이게 2번 뭐예요? A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가 전부 투기과열지구인데 기존 주택 다 전매 금지되면 안 되죠. 새로 당첨된 분양권의 지위만 전매를 못해요. 기존 주택은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놈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죠, 답. 그러면서 뭐 공고하고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뭐 부기 등기 다
그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일지구간에 공급한다. 일정 기간 못 판다고 부기등이 다 걸어놔야 돼요. 부기등 해놔야 되고, 입주자 저축정서 상속 같은 것들은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 A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자로,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잖아요.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니까 기존 주택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부를 생업상 사정으로 저합주택 동의받아서 배우자에게 정리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허용된다. 20번 농지법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 농지와 국유재산 B 농지를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한다. 여러분 저 국유재산인 농지는요, 계약 기간이라든가 서면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 개인 간에 하고 다르게 적용 안 해도 돼요. 개인들끼리나 뭐 3년 이상 하고 서면으로 하고 반드시 이렇게 규제하지만 국유재산은 그런 거 규제 안 해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A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시군면 확인받으면 돼요. 인도받고 다음 날부터 제3지 허락 발생합니다. 등기 당연히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임대인, 땅 주인이 취하, 대학을 가야 되겠다. A농지 임대할 때는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똑같아요. 질병 이유로 임대차 할 때도 3년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3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군대 간다, 병원에 다쳐서 뻗었다, 또는 취약으로 인해서 농사 못 짓겠다. 그럼 한 1년 또는 2년 해도 괜찮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다고 아니할 경우 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라면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군, 구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B농지의 임대차 기간 3년 미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은 국공유 농지는 계약기간이라든가 또는 서면계약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고, 보통 개인끼리는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정답은 5번이죠.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최소 3년 보장된 것으로 본다. 여기 합격단인데 이제 합격단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밴드에서 매일매일 한 문제씩 문제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에서 우리 공법 문제 낸 걸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밴드에서 한 5분만 시간 내서 그 문제 밴드 가입하셔서 네이버 밴드에 그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에 꼭 합격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고 지나가는 세월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남은 거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